반갑습니다. 고객님의 자산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구미도 홈케어 대표 이상길입니다. 오늘은 이사 청소 들어와서 거실 외창을 닦을 겁니다. 지금 청수는 17층이고 제일 꼭대기 층입니다. 샤시는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일 때 창문을 다 닫고 한쪽을 가서 보면 유리가 2장 있게 됩니다. 유리면으로 하면은 내창, 양면, 외창, 양면 이렇게 해서 4개 면이 나옵니다. 지금 상태는 3개 면을 닦고 제일 바깥면만 닦지 않은 상태입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생각보다는 많이 깨끗합니다. 그 이유는 꼭대기층이라서 그렇습니다. 꼭대기층이라서 아무래도 불순물이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저층에 비해서는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유리가 깨끗한 걸로 보여집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지금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아래쪽 부분하고 모서리 부분 이런 데는 물때가 있습니다. 작업 순서는 제일 바깥면에 알칼리 세제로 해서 얼룩을 제거합니다. 물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 후 어떻게 산성 세제를 쓸 건지 선택을 합니다. 굳이 물때가 없는 부분에는 산성 세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성 세제는 한번 사용 후 다음에 청소 들어왔을 때 같은 농도의 산성 세제로 하면 물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물때가 없는 부분은 산성 세제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중화 작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알칼리 세제로 작업이 끝나면 물때 파악 후 산성 세제로 물때를 제거하고 알칼리 세제로 중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깨끗한 물로 린스 작업을 합니다. 모든 공정을 끝난 것 같아도 작업을 하고 보면 유리에 본드 실리콘 자국, 세제로 안 나가는 고착된 얼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스크래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겁니다. 이 유리 한 면을 닦기 위해서 최소한 10번 정도 손길이 가야 됩니다. 지금 알칼리 세제로 한번 유리를 닦은 상태입니다. 예상대로 물때는 많이 심하지 않네요. 이 밑에 하단부에 물때가 있습니다. 외창 유리도 대창은 바깥쪽으로 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때가 더 심합니다. 영상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확실히 이 대창이 물때가 심합니다. 작은 창은 그래도 한 10cm 정도 안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그런지 물때는 조금 덜합니다. 이제 산성 세제를 이용해서 이 물때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제 산성 세제를 이용해서 물때를 다 제거했습니다. 깨끗한 물로 린스를 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잔류 산성 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중화 작업을 할 겁니다. 산성일 때는 알칼리 세제로 하면 중화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알칼리 세제를 이용해서 중화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작업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깨끗한 물로 해서 린스를 할 겁니다. 여기 중화가 됐지만 아직도 잔류 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모든 청소는 FM대로 해야 됩니다.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뒤에 다른 작업자가 와서 이 외창 유리를 들어와서 닦았을 때 만약에 안 나가면은 당황할 겁니다. 왜 안 나가는지 그 이유를 아는 분들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은 내 뒷사람까지 생각해주고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재산도 소중하지만 다른 분 재산도 소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깨끗한 물로 해서 린스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창 닦는 일은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 이렇게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스키질하고 이러면 잔수 같은 게 남고 고착된 얼룩이 있습니다. 고착된 얼룩은 세제나 걸레질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래프를 이용해서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리를 다 닦았습니다. 봄이 돼서 그런지 유리 닦고 나니까 많이 덥습니다. 자, 영상으로 전후 사진 보면은 많이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청소 다니면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청소가 이 외창유리입니다. 왜 고객 만족도가 높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깨끗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집에서 이렇게 깨끗한 유리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벌써 유리가 오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유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외창이 훼손되지 않아서 닦고 나니까 새 것처럼 됐습니다. 유리를 빼서 닦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빼서 닦는 게 당연히 깨끗합니다. 하지만 빼서 닦는 단점이 있습니다. 빼서 닦으면 이 실내에서 닦게 됩니다. 실내에서 닦으면 조명 아래서는 깨끗해 보였던 유리가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얼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을 붙인 겁니다. 이 유리에 데미지를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데미지를 주고 만약에 이 유리 붙인 데 틈이 생기면 겨울에 결로 현상으로 해서 부옇게 됩니다. 유리 아무리 닦아도 깨끗하게 안 되는 건 결로 때문에 부옇게 된 거 있습니다. 물때는 세제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 부옇게 된 거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부옇게 된 거는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빼서 딱 남자 2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으면 혼자서 합니다. 그리고 빼서 닦으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유리 앞에 큰 물건만 없으면 움직임이 가능한 물건은 얼마든지 드러내고 유리를 닦을 수 있습니다. 유리를 닦고 싶은 고객도 많이 문의가 오긴 하는데 가격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외창유리 닦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만큼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청소업체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격 제시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청소 전문 업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사실 이 외창유리를 깨끗이 닦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자석 갖다가 닦고 이렇게 하는데, 자석은 내 만족 가정용이지 전문가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주를 타고 닦을 수도 없습니다. 외주를 닦는 분들이 굳이 이 안에까지 와서 손도 안 대고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제 봄이 돼서 외창유리 닦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청소 들어와 외창유리 닦는 걸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